업비트예요. 24시간 거래량이 3위로 코인베이스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거래량으로 보자면 어때요? 업비트가 1등입니다. 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가긴 갈까? 솔라나 죄수 인기 코인인가? 촬영 시각은 2월 29일 낮 1시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볼게요. 2월 들어서 가격, 그러니까 1월부터 제가 가격을 갖고 와봤습니다. 달러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요. 2월 들어서부터는 진짜 아름답게 올랐죠. 아, 진짜 멋지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달러 기준이죠. 비트 대비로 해서 볼까요, 한번? 비트 대비해서 보자면 와, 이렇게 급락했다가 비트코인 ETF다, 이더리움 ETF다 라는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찐반인가 해서 올랐어요. 2월 11일. 그런데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때 급락할 때가 언제예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 이 급락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트 대비한 가격이 급락했다는 건 뭐예요? 비트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약간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찐반일까?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더리움 가격 왜 자꾸 보냐면요. 이더리움이 올라줘야지 K코인요. 한국의 코인 투자자들이 행복합니다. 왜? 이더리움이 올라줘야지 알트 시즌이 오거든요. 일단 그 순서 있잖아요. 비트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메이저 알트 오르고 시가총액 한 중간 정도 되는 오르고 자발트 오르고 강렬하게 전사 크립토 윈터 다시 와서 헤매다가 다시 비트 오르고 이런 그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트 대장이 이더가 올라줘야지 다른 알트까지 훈풍이 갑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 정말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죠. 제가 이 단님 채널이라는 곳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카방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전체 크립토 거래소 거래량 수를 보니까 바이낸스 1등, 3등이 업비트예요. 24시간 거래량이 3위로 코인베이스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거래량으로 보자면 어때요? 업비트가 1등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10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줘야지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더리움 상승도 누가 올렸냐? 미국 트레이더들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코인베이스의 이더 가격 급등으로 상승세가 시작됐고 지난주 11% 오른 게 미국의 매수 압력으로 촉발된 거고요.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점쳐지며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가 1월부터 이더를 매집하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관심은 이더리움 ETF죠. 5월에 승인 될 거야, 안 될 거야? 전망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요. 연내 이더 현물 ETF 승인 낙관하지만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어떤 사람이면 약 90% 비트코인 ETF 대라고 99%뭐 내 마음 같아서는 거의 99%야라고 말할 거예요. 하면서 비트 ETF를 승인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사람들만 팔로잉해서 그 미국 현지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그 승인이 된 다음에 제임스 세이파트나 에릭 발추나스 같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올린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냐 승인된다 했는데 자꾸 안 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했는데 거 봐라 됐잖아 라고 또 소회를 올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당시로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 없었는데 승인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더도 승인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근데 비트만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다만 네이트 제라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ETF 스토어 CEO입니다. 아 올해 될 거야 라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밥그릇이 달려서 그런가 아무튼 승인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이 사람이 낙관하지만 BTS 정도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뜹니다. 이 와중에 미국 SEC가 3월 이더 현물 ETF 신청사들과 회의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더 ETF 신청에 대한 마지막 승인 데드라인은 5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돌아오는 거요. 그 4월에 돌아오는 거 다 연기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5월 23일에 돌아오는 거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3월 달에 불러서 회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1월 10일 승인을 하기 전에 뻑하면 무정사들 불러가지고 회의 엄청 했잖아요. 회의 엄청 해가지고 신청서 갖고 와서 야 이거 고쳐 해가지고 계속 갱신해서 내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재현되는 걸로 봐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데 사실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의 호재다라고 하면 업그레이드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되면요, 수수료가 아주 급격하게 싸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뭔가 트랜잭션 하나 일으키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트랜잭션을 못 일으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약간 이더 2.0 가면서 수수료를 줄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특히 트랜잭션 몰릴 때는 야 이건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을 쓸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솔라나 쓰다가 이더 쓰면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요, 가스비를. 그런데 덴쿤 업그레이드에서 뭔가 덴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수수료가 정말 획기적으로 싸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레이어 1 체인으로서의 경쟁력이 더 부각되겠죠. 그런 덴쿤 업그레이드가 바로 3월 13일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EIP4844. 이게 이제 가스 수수료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왜 재단이 크라켄에다가 거래소에다가 4,000이더를 입금했을까요? 22년 1월 이후 처음인데, 사실 역대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파는 그 시점이 바로 고점입니다. 근데 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입금했어요? 팔려고 입금했겠죠? 재단이 또 팔아가지고, 재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거로 보자면 재단이 팔면 그때가 고점이더라고요.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네, 이더리움 ETF도 약간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재단이 살짝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죄수들이 좋아하는 코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금 브루클린 교도소에 있잖아요. 교도 가는데, 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솔라나 투자해 라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Recommending investment in the digital coin 솔라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교도관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교도관한테 설마 망하라고 알려주겠어요? 교도관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가 죄수 생활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감옥 생활이. 그런데 그 교도관한테 솔라나를 추천했다는 얘기는 솔라나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인가요? 왜 갑자기 달리나요, 솔라나? 네, $120 다시 넘어섰습니다. 솔라나 지난해부터 그래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손이 안 나가죠. 10배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쌤이 추천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들고 와봤으니까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리스테이킹 메타는 계속되고요. 야, 올해 제가 그 알트 투자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를 탄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메타를 몇 개 고르고 그 해당 메타의 대장 코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코인, 투자 코인을 고르는 게 낫다라는 탑다운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메타는 리스테이킹 메타입니다. 계속 갑니다. TVL이 어마어마한데요. 리스테이킹의 원조 1등인 아이겐 레이어 TVL이 $90억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도 주목해야 됩니다. 오디널스를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자금을 모으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리고 있어요. 심지어 시머트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디파이 펀드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2,100만 규모.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BRC20 프로젝트가 돈을 모으는 게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정말 잘 몰려요. 비트코인 생태계 메타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재밌는 건 심지어 비트코인도 리스테이킹 메타가 시작됐습니다. 바운스 비트라는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600만 상당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CMS 홀딩스, 브레이어 캐피탈, 블록체인 캐피탈, 좀 빠방한 VC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리스테이킹은요. 자,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요. 그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만들겠다라고 레이어 2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로저가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업라이즈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로저가 코인베이스는 참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인지 베이스 토큰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레이어 2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활용할 투자 기회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로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베이스는 토큰을 내지 않는 대신에 베이스 디앱 토큰에 주목해라라고 했거든요. 오, 진짜. 베이스 디앱 메타가 요즘 뜨는데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산하 펀드가 ARO, 이게 AR인가? 뭐 이렇거든요. 티커가. 혹시 그래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매수했어요. 본인들이 베이스 생태계를 밀어주기 위해서, 베이스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베이스 디앱을 이제 밀어주는 거잖아요.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또 메타를 주목하실 때 베이스는 토큰이 없지만 베이스 메타 그 가운데 TVL이 높거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하는 등 이제 약간 밀어주는 듯한 느낌의 코인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투자 코인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고요. 메타를 크게 타기 때문에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냐도 중요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